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 부분 승인이라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이더리움 ETF 거절되고 떡락할 것이다 라고 외쳤었던 사람들에게 강한 뚝배기 한 방을 선사했습니다. 마치 영상에서 보시는 이 흑인들의 상대방 뚝배기 깨기, 얘네는 볼링공으로 사람 뚝배기를 깨죠. 저는 전에 고참이 개머리판으로 제 윗고참 하이바 머리를 찍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었는데,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가볍게 볼링공으로 상대방의 뚝배기를 조져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3일 연휴를 앞둔 미국 증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때는 상승했었다가 지금 장 마감이 가까워져 옴과 동시에 상승분을 좀 까먹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다행인 것, 달러가 하락을 해주고 있다. 104.72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8,805달러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살짝 좀 힘이 빠지면서 3,725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코인들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나온 소식들 하나둘씩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미난 소식,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이야기하기를 미국인들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자, 몇 년 전에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자 인플레이션은 좋은 것이다. 왜냐, 사람들의 임금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실수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와 임금 그리고 노동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다.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돈 뿌리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 및 비트코인 강세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 쭉쭉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9일 연속으로다가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1억 790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시면은 블랙락에서 8,900만 달러, 피델리티에서 1,910만 달러,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는 1,370만 달러의 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떨어지려다가 오늘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은 성적이 어떨까?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연속적으로다가 자금 순유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외에도 고래들 역시 비트코인 사냥에 다시 나섰다라는 관측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크립토 쿼언트의 기구자 아브람 차트, 그는 말하기를 비트코인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제기가 됐다. 비트코인 고래들의 매집 활동 같은 경우는 3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었는데 다시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고래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시장이 확산된 공포 심리에도 현재의 가격이 물량을 매집하기에 매력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4만 달러, 3만 달러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다라는 것인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6만 7천 달러 아래로 내려갔을 때 고래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비트코인 2만 개 이상을 쓸어 담았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또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 같은 경우는 15,000여 개를 축적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차트는 저도 얼마 전에 공유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대왕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는 가운데 그보다 덩치가 작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기준으로다가 비트코인을 갖다 던졌습니다. 결국 여기서 던진 것이 전부 다 고래들 뱃속으로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겁먹은 사이 물량을 빼앗아가고 있는 세력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분석가 옐르라고 하는데 옐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 움직임이 2017년도와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비슷하게 흘러간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가속화된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0만 달러 가지아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예상을 했던 대로 비트코인이 저항 근처에서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지지 구간인 66,275달러가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음 상승을 위한 축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G 분석가 역시
뭘 이렇게 어렵게 보냐? 해당 지지구간 위에 있으면은 상승세,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만 달러 위면은 추가적인 상승할 여지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좀 더 넓게 보고 있었고, 분석가 로만 같은 경우는 6만 7천 달러짜리가 유지가 되는 한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다가 롱을 칠 준비를 하고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꽥꽥 오리 선생, 최근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안타깝게도 68,300달러를 지켜주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좀 아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5,000달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구조상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무엇이냐?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가 여기저기서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점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걸 뚫고 올라가가지고 이 위에서 축적을 하면은 좀 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일단은 저항이 얻어맞고 내려오고 있는 비트코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및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분적으로다가 승인이 된 이더리움 현물 ETF, 게리 겐슬러는 투표에 불참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실 투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고 하죠.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5명의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승인 여부를 결정했지만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해당 위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SEC, 시장 및 거래부서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승인이 아니다, 나중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전문가인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는데요. SEC 위원 캐롤라인 크랜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었던 해당 의원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정에 불만을 가진 위원들이 다시 투표를 하자고 우겨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결정이 뒤집혀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미 결정이 끝난 사안이다. 특히 SEC 위원 가반 이상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라면 애시당초 승인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게리 겐슬러가 투표를 하지 않은 것, 특히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들이 결정한 것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SEC는 모든 사안을 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다. SEC는 그간 대부분의 사안을 위원회 투표 없이 직원들의 결정에 맡겨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ETF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에 이어서 블랙록 같은 경우도 ETF 승인 소식을 받고 증권 예탁 결제원에 티커를 등록을 했는데, 물론 티커 등록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그리고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소식을 블랙록 등등에게 승인됐다라고 전했었다가 나중에 이를 뒤집는다, 줬다가 빼서 블랙록한테,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자, 한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SEC와 소송 전쟁을 벌이고 있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이더리움 개발재단에 굉장한 희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측에서는 동시에다가 SEC가 이번 ETF 승인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인정한 셈이다 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당연히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는 언제부터 거래가 진행이 되느냐? 이를 위해서는 각 ETF들의 S-1 서류를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빠르면 몇 주, 오래 걸리면 몇 달까지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여름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가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바네크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저는 얘네 광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블랙박처럼 대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뭐 아무튼지 간에 취향 차이인 것 같고요. 아무튼지 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000달러대의 저항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옵션 거래자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6월 말까지 해가지고 5,000달러 혹은 그 이상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여름 동안의 알트 시즌 지대로 한번 터져줄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다음 알트코인, 어떤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수 있을까?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솔라나와 XRP ETF가 승인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BNB는 제외죠. 그래서 BNB 빼고 시총 순위대로 차례차례 ETF가 승인되지 않겠느냐.
안소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솔라나 ETF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조금씩 더 눈에 띄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이어서는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고래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라이트코인의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고래들이 라이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라이트코인의 사용 사례라 어떤 부분이 있을까? 바로 라이트코인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코인이라고 하네요. 심지어는 라이트코인만 받는 도박 사이트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서도 라이트코인을 받는 판매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역시 점점 더 보편화가 되고 있다. 자, 과연 라이트코인 나중에 한따까리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해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도지코인의 마스코트 시바이누견인 카보수가 무지개의 다리를 건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저는 몰랐지만은 카보트 같은 경우는 암컷이었었다라고 하네요. 전 수컷인 줄 알았었는데 암컷이었었고 그의 나이 향년 19세였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애도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암호화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강아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추모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었고 다음으로는 테더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AI에 지대로 한번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를 통해 가지고 AI 코인들 다시 한번 빛을 좀 볼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린 잡코인 중에 PAL이라는 AI 코인이 있었죠. 20센트 때 한 번, 15센트 때 한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나중에 81센트인가 2센트까지 쐈다가 처박히면서 27센트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45센트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그들은 엔비디아와 IBM과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또한 솔라나와 BNB 체인 관련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소개를 드린 이후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절대로 광고는 아니고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잡코인이기 때문에 빵원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제가 엊그제 전해드리려다가 깜빡하고 놓친 소식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친암호화폐 법안인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하원을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낸시 팔로시 미국 민주당의 대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왜 투자의 귀재입니까? 내부자 거래를 통해 가지고 불법 거래를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려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해당 법안에 찬성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려고 작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찬성을 한 것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찬성을 했다라는 것,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근히 기대가 되는 그런 소식이었었고 다음으로는 권도영이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미국의 게리 겐세이 SEC 측과 면담을 가진 후에 돌아와가지고 권도영의 한국 송환 명령을 철회를 시켜버렸다라고 하네요. 이야,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권도영 사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화장실 벽 열심히 파가지고 탈옥을 한번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미국에 끌려가게 되면은 자기 몸속 중요 부위에 감춰둔 트레저, 하드웨어 지갑 털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 동안 흑형들과 함께 감옥에서 썩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권도영 사관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주말인데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하드웨어 지갑 구매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